네, 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어제 꽤 큰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거의 1.6%까지 상승했다가 1.4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제 5일선의 저항 맞고 끝났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올라주면 이 10일선과 21선이 겹쳐있는 2만 100에서 200 사이에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재차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분할 익절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제 2만 부근에서 조금 그 익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경로가 가능한 구간인데요. 빠질 경우에는 사실 이전 저점을 깨는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이 7월 11일 지표 발표 때 하락이 시작되면서 1, 2, 3, 1, 2, 3, 1, 2, 3, 4, 5로 3, 3, 5 ABC 형태로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차례 플랫 조정 파동이 나왔지만, 이게 단순히 플랫 조정이 아니라 지그재그형 파동의 일부라면 1, 2, 3, 4, 5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 2, 3, 4, 5로.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W, X, Y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3-3파가 끝나고 3-4파가 진행 중인데, 이 3-4파의 기간은 3-2파의 기간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 조정이 크게 나왔지만, 조정 기간을 봤을 때는 아직도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올라갈지라도 다시 한번 내리꽂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더 올랐을 때 지금 물량을 팔아준다면 다시 내려왔을 때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겠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러셀입니다. 러셀은 어제 꽤 큰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구간이어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조정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러셀이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끝난 것이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저는 이때부터 거래를 했었거든요. 평소에는 거래량도 그 장 전에는 안 터집니다. 거래량도 딱 미국 개장 시간에만 좀 터지고, 이전에는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달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구간이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른 거에 대해서도 뭐 크게 감흥은 없고요. 이 기간적으로 조정 기간이 끝났을 때는 한번 모양 보고 들어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채권은 전일 제가 이 21선 부근에서 21선 부근이 지지가 안 돼준다면 일단 비중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이 만나는 부분까지 내려와서 우선은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BC로 C를 살짝 길게 빼고
1, 2,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차트 모양이 깨지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 30년물 채권이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가지고 노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흐름에서의 차트는 안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도 제가 현재 진행되는 파동 5파 값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이 채널 하단을 뚫어줄 때 손절한 이유도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되돌림을 주고 올라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손절을 안 했다면 지금도 사실 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지가 돼주고 있다. 결국 3파가 나올 것이다. 소파동 3파. 네? 여기까지 떨어져도 결국 소파동 3파가 나올 것이다. 계속 홀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을 두고 그때 여기서 하나 샀던 거 소량 손절했던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행됐다가 이 지점 깨지 않고 올라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리고 여기를 뚫어준다면 좋은 매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는 전일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전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간 1.09 구간에서 깨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이쁜 그림은 한 파동 쭉 빠지고 이 지지선을 체크하고 올라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랑 항생을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일단은 오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부터 대파동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파동 1파동이 2021년 1월까지 진행, 대파동 2파동은 2022년 말까지 진행되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3회 1, 3회 2파동을 거치고 3회 3파동이 진행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내 증시를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이 파동 카운팅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지금 막 하락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증시 그냥 올랐다 또 내리고 다음날 되면 내리고 그런 시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지금은 3-3파에 채널 하단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을 향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3-3파 치고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채널 하단을 뚫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뚫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뚫고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국내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고 금리 인하할 때는 이런 한국 같은 소형 국가들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런 안 좋은 예상들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몇 달간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한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도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항생은 차트가 코스피 코스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안 좋던데 너무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때 한 파동이 있었고 이후 조정 파동이 ABC로 러닝 플랫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봉이거든요. 예, 월봉인데도 차트가 이렇습니다. 인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분석을 해드리자면 월봉상 러닝 플랫을 주고 현재 다시 대파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파동은 1파 그리고 1파를 위협하는 2파 후에 3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러닝 플랫이 아니라 익스텐디드 플랫 같은 조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길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단기 차트로 보자면 현재 이 파동은 이런 식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동 3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파동 3파가 이 선을,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냥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을 지지하고 이 다음 저항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 및 기준가는 약 16,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16,800. 예. 이 지점 깨고 내려간다면 그냥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 월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쭉 깊게 하락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한다면 이 월봉상으로 크게 빠지는 가능성도 그 현실성이 없는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잘 확인해 줘야겠습니다. 항생도 나중에 좀 단기적인 차트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시황 분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